차세대 모바일 시장의 흐름을 엿볼 수 있었던 MWC 2013 더 뉴 모바일 호리즌. 모바일 시장의 지평을 넓혔던 나흘간의 현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 4년. 그동안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90%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였습니다. 2012년 하반기 운영체제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종속은 통신사와 제조사 입장에서 더 이상 새로운 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다고밖에 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2013 MWC에서 제3의 운영체제 출현은 새로운 시장 개척에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새롭게 웹 기반의 OS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 정도의 운영체제가 지금 이번 MWC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역시 삼성전자의 타이젠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분투라는 원래 그 PC용에서 사용되던 리눅스 배포판인데요. 유분투에서 나온 유분투 모바일이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제일 또 관심 있는 거는 기존의 웹브라우저를 만들던 파이어폭스 재단이 모질라 재단이 만드는 파이어폭스의 스마트폰 OS, 파이어폭스 모바일인데요. 이 파이어폭스 OS가 이번에 제대로 통신사들의 협조를 받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운영체제의 공통점은 HTML5, 즉 웹 기술 기반이라는 것인데요. 낮은 하드웨어 스펙에서도 원활하게 움직이는 장점은 물론 많은 개발자들이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인텔이 주도하는 타이젠은 올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며 오는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인 파이어폭스는 저사양에서도 고성능을 낼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며 GTU와 LG에서 올해 이를 답지한 스마트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분투의 개발사인 캐노니컬은 태블릿 PC용 우분투를 선보였는데요. 동작 기반을 통해 터치만으로 기기 작동이 가능하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TV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컨버전스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OS의 출현이 앞으로 시장에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져다 줄지도 앞으로의 관심의 대상이 될 텐데요. 역시 이 생태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솔직히 통신사들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단기간 내에 그렇게 완전히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렵지만 분명한 거는 이번에 타이젠이나 삼성전자의 타이젠이나 파이어폭스 OS 같은 경우는 통신사들의 협력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변화가 시작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3의 그 모바일 OS, iOS와 안드로이드를 넘어선 세 번째 모바일 OS가 무엇이 될 거냐라는 전쟁이 올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함보다 실속, 이번 MWC 2013에 참가한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양이 평준화를 이루는 현재 제조사들은 더 이상 관람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보다 생존을 위한 실속을 중시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MWC에서 휴대폰의 스펙을 강조한 부스는 사실상 중국의 화웨이와 GT, 대만의 HTC뿐이었습니다. 소니, 노키아, 모토로라 등 다른 휴대폰 기업 부스에서 하이엔드급 스마트폰 신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부활의 신호탄을 쏜 노키아는 무선 충전 기술과 저개발 국가를 위한 저가 스마트폰 등을 선보이며 휴대폰 시장 정체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키아 같은 경우 오히려 시장에서 주목받은 어떤 하나의 주제는 30불짜리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통신사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생산 능력이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은 분명히 아직도 전 세계 1위라고 부를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공세로 나선다면 노키아의 경쟁력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노키아가 얘기하고 있는 30불짜리 저가 시장의 경우는 또 엄청난 그 중국의 경쟁자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지켜볼 일입니다. 레드오션으로 변모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 세계적인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타이젠 운영체제를 통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아닌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망라하는 종합 IT 기업으로서 B2B 시장의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점유율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삼성전자와 구글의 앞으로의 관계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MWC 2013의 메인 전시관인 3벌홀 중심에 760평 규모의 전시관을 차린 삼성전자, 맞은편은 LG전자나 노키아 등의 기업이 아닌 중국 제조업체 화웨이와 GTE였습니다. 제품뿐만 아닌 각종 솔루션과 서비스를 공개, 제품 라인업이 삼성전자와 겹치면서 삼성전자를 겨냥한 행보가 아닐까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스마트폰 제조사인 중국의 화웨이는 Make in Possible이라는 도전적인 슬로건을 내걸며 추격에 박차를 더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최고의 경영자 리차드 유는 MWC 2013에 참석해 어센드피2는 LTE 기반의 스마트폰으로 초당 150MB 속도를 자랑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S3나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쟁사의 모바일 기기보다 빠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드웨어의 가격 경쟁력과 생산 경쟁력, 그리고 특히 중국 업체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중국의 내수 시장. 지금 이미 스마트폰 시장으로 전 세계 1위 시장 규모가 중국 업체가 됐죠. 그래서 이러한 훌륭한 크기의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중국 업체가 경쟁력을 더 확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MWC 2013에서는 제조사뿐만 아닌 통신사들도 모바일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통신사 CEO로서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한 KT 이석재 회장은 통신사들은 스스로 가상제화의 제작자가 되거나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가상제화 유통사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연설을 통해 미래 모바일에서의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미국 최대 통신사 AT&T는 사물통신을 통해 통신을 넘어선 커넥티드 시티를 통해 가장 현실적인 이미지를 드러냈습니다. AT&T는 출장이나 여행으로 집을 비우시 혼자 남은 노인이나 애완동물을 어떻게 원격으로 보살필 수 있는지, 집안의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등의 시나리오를 선보였습니다. 에릭슨도 연결된 거대 도시라는 제목의 데모시연을 통해 연결 사회를 표현해냈습니다. 일반 유리 창문이 커넥터로 사용돼 통신망에 연결돼 있는 버스,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어되는 블라인드 통풍 등 새로운 콘셉트가 제시됐습니다. 전 세계 40억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예고한 MWC 2013. 모바일 시장의 내일이 주목됩니다. 제품보다는 저는 어떤 기업의 좀 변화를 봤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개의 업체를 좀 유심 깊게 봤어요. 이제 두 업체라면 소니하고 네. HTC였거든요. 근데 소니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에릭슨으로부터 지분을 완전히 인수해서 독립을 했죠. 그리고 올해 MWC 직전에 이제 엑스페리아 Z라는 스마트폰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MWC에서 엑스페리아 Z 태블릿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 두 제품을 보니까 이제는 소니가 제품을 정말 소니답게 만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혹시 보신 적은 사진으로만 보시죠?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래요? 네. 제가 실물을 좀. 진짜요? 네. 이게 엑스페리아 Z군요. 엑스페리아 Z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되게 깔끔해요, 디자인이. 네.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그리고 네. 이게 FHD 화면이라서 굉장히 깔끔하고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니의 부활을 알리는 뭐 신호탄이다 이런 뭐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요즘 아주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실제로 뭐 이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실제로 지금 판매율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국내에서도 나오게 됩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참 문제죠. 참 그 HTC 또 원도 상당히 좀 잘 만들었어요.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아이폰하고 많이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UI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제품을 봤을 때는 예전에 HTC의 느낌은 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들 정도로 제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네. 또 지난 CES에 이어서요, 이번 MWC에서 다양하고 기발한 제품들이 정말 많이 선보였었는데 그중에 제가 이 화제의 제품 5가지를 좀 골라봤거든요. 네, 먼저 대만 제조사 아수스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합쳐놓은 패드폰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태블릿 뒷면에 장착을 하면요, 스마트폰의 콘텐츠를 그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좋네요. 네. 신기하죠. 네, 그리고 또 화제가 되는 제품이 일본의 NEC 카오시에서 내놓은 이 듀얼 스크린 스마트폰, 이 미디아스도 꽤 인기였는데요. 네. 이 멀티태스킹 강화로 이 2개의 화면으로도 즐길 수 있고 또 하나의 큰 화면으로도 즐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네. 태블릿도 뭐 스마트폰도 같이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많네요. 네, 다음은 일본 후지츠의 제스처 키보드인데요. 이 제품은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 달린 이 카메라를
이 센서로 활용을 하면 사용자 신기하네. 가상의 키를 우와. 손가락으로 두면 화면에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오, 저건 얼른 정말 써보고 네. 싶은데요.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써보셨나요? 근데 저 중에서 사실은 NEC 제품이 현실적으로는 제일 가까운 제품이긴 한데 네. 이게 문제는 사실 이렇게 폈을 때 양옆으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수행하는 건 굉장히 좋은 기능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체 화면을 놓고 봤을 때 가운데 경계선이 있어요. 테두리가 경계선을 짓기 때문에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약간,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제품이 이렇게 접혔다 펴는 제품은 아무래도 아몰레드가 나와야 제대로 된 사용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아무래도 들어요.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또 준비된 게 있죠? 네, 네. 이 건설용 중장비 회사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선보여가지고 꽤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이 알루미늄 외장 커버에 모서리마다 이 고무를 덧대서요. 이 떨어져도 파손되지가 않고 또 방수 기능까지 갖췄다고 하네요. 모양이 좀 독특하죠. 네, 이 고무가 튼튼하게 덧대져 생겼어. 있어서 그래요.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 이 또 손목 시계와 전문 의료진을 한 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SK텔레콤의 스마트 헬스 솔루션입니다. 네. 이 헬스온을 바탕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즐기고요, 이 건강 관리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 네. 그렇군요. 참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 올해 모바일 시장 MWC 통해서 봤습니다만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약간 좀 흐리다라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상으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딱 갔을 때 네. 올해는 이 방향으로 간다라는 어떤 그 집중도 그런 네. 것들이 딱 보였었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뭐 너무 넓게 예, 그렇게 나와 있었다는 게 좀 문제였던 것 같고요. 실제로 앞서 이제 모바일 OS라 이런 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들이 올해 안에 정착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시작인 거고 이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했던 제품들이고 실제 타이젠 OS가 타이젠 2.0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제품이 출시된다고 하지만 실제 제품이 출시되고 소비자한테 전달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파이어폭스의 경우는 사실 제품력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거나 뭐 그런 제품은 아니어서 네. 또 아마 시장 자체가 되게 제한적일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당장 뭐 시장을 새롭게 만들자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의 모바일 생태계를 지향을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길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번 MWC에서 LTE A와 관련한 몇 가지 이제 기술들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이제 주파수 두 개를 묶어서 이제 2배의 속도를 내주는 그 캐리어 애그리게이션과 그리고 한 주파수 안에 한 안테나 안에 여러 개 이제 또 셀을 넣어서 네. 이 전송 속도를 고르게 유지해주는 그런 셀 기술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모두 LTE 기술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반기에 LTE 스마트폰에서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또 하반기 되면 새로운 스마트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와, LTE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느낌에요. 그렇죠. 1년 정도, 우리 느낌으로 한 1년 그렇죠. 됐나요? 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